여러분, 서민 대출이 폭증을 한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 무슨 큰 변화라도 있는 건가요? 야, 저는 어마어마한 가계대출 폭증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신규 가계대출 증가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69.4%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이 와 장난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이 추세선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년입니다. 작년 2022년 4월에 늘어난 게 9조 1천억 원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만. 그런데 올 4월에는 15조 4천억 원이에요. 15조 4천억. 굉장히 신규 대출이 많이 늘어나죠. 3월 달도 말입니다. 3월 달은 10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3월 달에는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다 합쳐서 9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3월 달에는 18조 4천억 원입니다. 5대 은행만. 이야, 이게 말입니다. 신규 가계대출의 어떤 증가율이 엄청나죠. 예. 당장 말입니다. 4월만 보더라도 69.4%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3월로 내려가면 더 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달라진다는 이야기. 지금 3월로 가면 여러분 9조 9천억 원이 18조 4천억 원이 됐으니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저는 이런 일 자체가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신규 가계대출입니다. 15조 3,717억 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작년 대비해 보면 9조 714억 원에 대비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022년 4월에는 7조 8,536억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2023년 4월에는 13조 7,888억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산다는 이야기, 집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계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이야기. 신용대출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1조 2,178억 원에서 1조 5,830억 원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집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나도. 야, 이게 또 잘못하면 패닉 바잉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을 사자 집을 사. 그것도 특례 대출을 받아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특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자 집을 사 이런 분위기예요. 반면에 말입니다. 예금은 안 합니다. 예금은 다 빼버려요. 대출이자가 적으니까. 지금 전체 수신잔액은요. 지금 13조 3월에서 4월 사이 한 달 사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13조 4천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수시 입출금에서 14조 8천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정기예금이 6조 4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금은 안 하는 겁니다. 예금보다 그 돈으로 뭘 하자? 집을 사자. 집을 사.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2차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낮다 이거 금리가 낮다. 사실 금리 안 낮습니다. 금리가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게 변동금리가 상단이 5.79%입니다. 5.79%. 하단이 3.68%예요. 3.68% 이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돌아갔습니다. 제가 감히 안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서 대출을 해보시면 알지만 상단 중심입니다. 상단.
이게 최고금리가 7.24%에서 5.79%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단을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말입니다. 변동금리도 아까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게 고정금리고 지금 말하는 게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8.11%에서 6.81%까지 82%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 정부가 꾹꾹 눌렀어요. 관치금융의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꾹꾹 눌렀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단이 6.82%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단이 4.09%입니다. 이게 코로나19에 이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못 받는다는 말씀 또 드렸습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6.15%입니다. 6.89%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니까 우리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저는 과연 그럴까요에 저는 물음표를 아주 크게 답니다. 아주 크게 답니다. 정관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음표를 제가 크게 다는 이유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그러면 분명한 것은요. 소비자 물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긴 떨어져요. 작년 6월에 9.1%보다는 지금 4.9%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잖아요. 3월에 5.0%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월에 4.9%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심각한 거. 이게 뿌리것자의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요. 계절성이 있는 농산물 빼고요. 일시적인 어떤 요소가 가미가 된 이게 유가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데 안 떨어집니다. 지금 2023년 1월에 5.6%인데 2월에 5.5%, 3월에 5.6%, 4월에 5.5% 안 떨어져요. 작년 9월에 6.6%에서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지금 물가는요.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올라갈 여지가.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내릴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요. 9월이면 미국도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도 그 말을 철저하게 믿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스탑 앤 고 정책과 스탑 앤 홀드 정책의 차이가 있다. 스탑 앤 고 정책은 오일 쇼크 때 이게 물가가 잡히는 듯하니까 금리를 그만 올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바람에 다시 금리를 더 올렸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말입니다. 지금은요. 그때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탑 앤 홀드 정책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스탑하고 금리를 내리지 않고 홀드, 고금리를 오래 간다는 이야기예요. 물가가 내려가야지 이게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물가가 안 내려간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된다고 내린다? 그러면 스탑 앤 고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고통의 깊이는 더 커집니다. 제가 제목을 결국 이자 폭탄 터진다고 달았죠. 저는 진짜 결국 이자 폭탄 터진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급속하게 집값이 하락을 하니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큽니다. 전세 사기가 터지고 깡통 전세가 난무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떡하든 시장의 안정을 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집값이 연착륙하는 쪽으로 돌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물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고요. 쉽게 잡히지 않으면 그에 대한 충격파도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막무가내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건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진짜 절제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또 다시 일시적으로 오른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 L자형의 어떤 구조로 간다면요. 결국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말 듣지 말고요. 정환진 TV 보시면서 경제적 지식을 쌓고요. 이제는 내 책임하에 내가 투자하는 거. 저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